자, 세 번째는 형식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 바로 포멀한 어떤 문법, 그래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형식 문법은요, formal grammar, 바로 특정 형식 언어에 속하는 스트링.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쓰는 그 스트링이 문자열이 의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문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스트링이 어떤 식으로 문자열일지 문장일지 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스트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유한계 생성 규칙들의 집합을 바로 formal grammar, 형식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 문법과 그리고 형식 언어는 무엇일까요? formal language는요. 당연히 형식 문법에 따라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스트링의 집합을 형식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문법으로부터 좀 스트링들을 생산해내는 생성 문법이 있겠습니다. generative grammar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자열에 특정 언어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해석 문법, analytic grammar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식 문법, 그리고 형식 언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형식 문법을 우리가 종류로 이렇게 나눈 그런 굉장히 유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형식 문법이란 무엇인지부터 굉장히 많은 그 언어 쪽 분야에 굉장히 방대한 그런 어떤 연구를 수행하셨고, 그리고 저서도 많이 쓰셔서 이쪽을 어떤 연구를 시작한 어떤 대가 같은 인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엄 촘스키인데요. 노엄 촘스키가 이제 컴퓨터 분야 쪽만 아니라 이 언어학, 링귀스틱 분야, 그리고 여러 방면에 어떤 업적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이 노엄 촘스키 분류에 따라서는 이 분류를 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규 문법, 타입 3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바로 문맥 자유 문법, 타입 2입니다. 그리고 문맥 의존 문법,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인데요. 타입 1. 그리고 이제 무제약, 제약이 없는 무제약 문법으로 타입 0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노엄 촘스키, 그래서 촘스키 하이러키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배웠던 포멀 랭귀지에 대해서 이 촘스키 하이러키로 구분을 해보면, 자, 정규 문법인 레귤러 그래머가 가장 타입 3로 안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위에 컨텍스트 프리, 문맥 자유 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센시티브에서 문맥 의존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제약으로 그냥 recursively enumerable 해서 그냥 제약이 없이 길이도 그냥 무제약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형식 언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우리가 배웠던 그 형식 언어를요, 문법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문법 G, grammar를 줄여서 G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럼 G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자, N, non-terminal 심볼로 N으로, non-terminal을 해서 N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요, 단말 기호를 의미합니다. 단말, 터미널. 그리고 P는요, 생성 규칙의 집합입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규칙의 셋이죠. 그 다음에 start symbol, 바로 시작 심볼로 기호로 S를, 그래서 이 전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형식 언어 문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regular grammar, 바로 정규 문법, 가장 그 우리 하이러키로 치자면 가장 하위에 있는 타입 3 그래머입니다. 이 정규 문법 타입 3는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이런 생성 규칙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면은 여기 A가 있죠. 자, A는 바로 비단말 기호인, 그러니까 이제 non-terminal 심볼 A가요. 그런 단말 기호인 이 스몰 a, 즉 소문자 A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단말 non-terminal 심볼 A에서 스몰 a, 바로 단말 기호인 스몰 a랑, 그리고 비단말인 이 대문자 B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말과 비단말이 단말 소문자 A에 비단말 기호인 B가 오른쪽에 붙었으면은 그 right linear, 우선형으로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형이 문법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B가 바로 스몰 소문자 A 왼쪽에 붙었잖아요. 왼쪽에 붙었기 때문에 left linear, 그래서 좌선형으로 이렇게 문법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이제 바로 비단말에서 단말인 A로 비단말 대문자 A에서 단말인 이제 소문자 A, 혹은 비단말인 그 A 대문자 A에서 그 소문자 A, 바로 단말 기호랑 비단말 기호인 게 결합되는 방법에 따라서 우선형, 좌선형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끝을 의미하는 엡실론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규 언어는 뭐냐? 그러니까 레귤러 그래머를, 바로 정규 문법을 사용해서 생성되는 그런 언어가 바로 정규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정규 언어는요, 보통 이제 정규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정규식은 레귤러 익스프레션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도 이런 정규식으로 뭔가 동작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정규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패런을, 특정 패런을 정의하는데 이 정규식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이 정규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문서에서 우리가 뭐 어떤 특정 패턴을 찾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뭐 이런 거, 지리 표현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에서 여러분들 뭔가 제약 조건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아이디 패스워드는 뭐 몇 자 이상, 그리고 패스워드에는 특수 문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검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검사를 바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레귤러 그래머를 통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을 가지고 그거를 어떤 패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로 이메일과 같이 이메일은 여러분 그 @기호가 있어요. 그 골뱅이 @기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뒤에는 도메인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세 자, 네 자, 네 자 이렇게 뭐 숫자와 그다음 대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으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귤러 랭귀지 같은 경우는 그 유한 상태 기계로 정규식 인식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정규식 한번 보시면요, 이 정규식을 나타내는 어떤 심볼들인데요. 이제 점 하나는 어떤 문자나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괄호 문자 하나. 근데 여기에 보면은 대괄호에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한 글자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AU, IO, U 이 중에서 하나를 매핑, 그러니까 패런을 정의하는 겁니다. 정규식으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A부터 Z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대괄호 안에 A부터 Z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영문자 대문자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AZ, 그 다음 소문자 AZ, 그 다음에 0, 9 이렇게 세 개를 넣으면요, 이 패런은 대문자냐 소문자냐 혹은 숫자냐 이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이제 문자를 제외한 문자, 여기 앞에 hat을 붙이면요, hat은 이 앞에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hat하고 hc 대괄호를 열고 닫아줬죠, 이 부분에. 그러면은 h나 c로 시작하는 문자는 제외를 하고 at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h로 시작하는 at는 hat이 있고 c로 시작하는 at는 cat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가, 이 정규식 자체가 hat이랑 cat을 제외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t은 여기에 not을 의미하는 기호로 사용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냥 대괄호 없이 hat을 쓰면요, 문자열의 첫 번째 위치를 의미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 hat으로 HC를 제외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냥 hat을 쓸 경우에는 문자열의 첫 번째 위치를 나타내서 행 기반 도구에서 행의 첫 번째 위치를 찾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t으로 hat을 이렇게 하잖아요. hat 기호를 해놓고 hat을 하면 이 hat으로 시작하는
행이나 문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규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달러 표시 있는데 달러 표시는 문자의 마지막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반 도구에서 개행 문자 이전 위치, 즉 개행은 정말 문장의 마지막 끝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escape 문자잖아요. 근데 그 바로 이전에 캣이라는 문자로 끝나는 행이랑 문자를 찾아줘 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캣하고 달러 기호를 하면요, 무조건 캣으로 끝나는 행이랑 문자를 다 찾는 그런 패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에스터리스크, 그 스타 기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이전 문자를 0회 이상 반복하는 그런 기호입니다. 물론 반복을 안 할 수도 있고 반복을 무제한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BA 스타 이렇게 하잖아요. BA 에스터리스크 하면요, 당연히 BA도 찾아야 되고 BAA도 찾아야 되고 BAAA도 찾아야 되고 그다음 BA가 뭐 제한 없이 BAAA 뭐 이런 패런도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XY 대괄호 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하면요, X랑 Y라는 조합으로 X가 나오든 Y가 나오든 한 글자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X와 Y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자열이 이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터리스크가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정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터리스크 말고 플러스 기호는요, 이전 문자를 1회 이상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BA 플러스라는 거는 이전 문자를 1회 이상이니까 BAA, 근데 BA는 안 돼요. 왜냐하면 0회만 BA가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전 문자를 1회는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BAA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BAAA 등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표는요, 이전 문자를 0 또는 1회 반복하는 겁니다. 0 또는 1회는요, 반복을 안 하거나 한 번만 하거나 해요. 그래서 BA하고 물음표를 하면요, A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A를 사용을 하지 않거나 한 번은 하거나, 그래서 하거나 안 하거나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BA 물음표 하면은 B가 되거나 BA가 되거나, 그러니까 A를 붙였냐 안 붙였냐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이프 기호인데요. 파이프 기호는 양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or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cat 또는 dog. 그래서 cat을 선택하는지 dog을 선택하는지 이런 or로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역슬래시 dot, 역슬래시 물음표, 이거는 점 하나냐 물음표 하나냐를 표시하는 거고, 역슬래시 b, 대문자 b, 소문자 b는요, 여기 접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b에 un, 그리고 역슬래시 b 이렇게 하면요, un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두사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의미를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언어로 시작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단어를 다 찾아내겠죠. 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조그마한 책 하나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식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런 조합,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심볼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규식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규식 표현 자체가 가능한 게 바로 정규 문법,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정규 문법을 통해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인데요. 타입 2, 문맥 자유 문법이 바로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이 문맥 자유 문법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문맥 자유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다양한 코드를 치잖아요. 근데 코드는 결국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가 기본적으로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언어는요, 문맥 자유 언어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정규 언어는 타입 3는요, 타입 2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타입 2 안에 부분 집합이 바로 타입 3인 정규 언어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프리 같은 경우는요, A에서 W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A는 이제 당연히 N이랑 S의 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S는 이제 시작이고 N은 이제 non terminal 기호죠. 그 다음 W도 non terminal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단말 터미널, non terminal과 터미널의 에스터리스크는 뭐죠? 반복이죠. 이거에 대한 반복의 마지막에 엡실론으로 끝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법, 문맥 자유에 해당하는 문법이죠. 그래서 문맥 자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문맥 의존에 비해서는 좀 더 이게 좀 포멀한, 그러니까 좀 더 형식이 있는 그런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맥 의존은요,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는요, 타입 1. 이거는 생성 규칙의 LHS, left hand side, 즉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left hand side가 포함이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그 비단말인 A의 왼쪽과 오른쪽에 단말인 알파와 베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감마가 포함된 형태의 이런 문법을 가지는 이게 바로 문맥 의존 문법입니다. 의존 문법. 지금 딱 봐도 이제 의존적인 형태의 문법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서는 A는 이제 non-terminal이고 비단말. 자,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는 이 non-terminal 그리고 단말 시그마의 어떤 반복으로. 그리고 그 감마는요. 감마는 non-terminal과 단말 시그마의 한 번 이상 플러스니까요. 이 에스터리스크는 한 번도 안 쓰여도 되는데 플러스일 경우에는 한 번은 쓰여야 되죠. 1회 이상. 자, 이런 식의 생성 규칙을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단말 기호인 이 A에 대해서 기호 양옆에 알파 베타, 즉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즉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을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대체하는 게 가능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문맥 자유 언어는요, 문맥 의존 언어에 포함이 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가장 높은 하이러키는 무제약 문법입니다. 무제약 문법은 unrestricted grammar인데요, 타입 0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형식 문법인데요. 보시면 알파에서 베타로 여기서 이제 알파는 non-terminal start symbol, 그 다음 단말 시그마의 전체 1회 이상, 그리고 베타는요 non-terminal, 그 다음 start symbol, 단말에 이제 0회 이상 반복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제약 문법은요, 말 그대로 생성 규칙을 정의하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예요. 무제약이잖아요. 제약이 없어요. unrestricted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튜어링 머신이잖아요. 튜어링 머신이 이런 무제약 문법의 문장 인식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형식 그 문법, 형식 문법, 형식 언어에 대해서 어떤 분류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법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